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거 바란 적 없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 불법이 되었어요? 서울대 공원에 있던 곰 한 마리가 오전에 우리 밖으로 탈출했는데 아직까지 찾지 말레이곰은 못하고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곰의 일종이고 100m를 10초 내외로 달릴 정도로 일주일 동안 청계산을 헤매면서 야생곰의 습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흔적을 감춘 말레이곰 꼬마를 찾기 위해 청계산 일대에선 이른 아침부터 수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동물원에서 도망친 지 9일 만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곰 꼬마가 붙잡혔습니다. 서울대공원 직원들이 꼬마를 마취한 뒤 보온담요와 그물망으로 감싼 채 동물병원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동물11가합 769115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요. 각 요지는 무엇입니까? 원고 꼬마는 2005년 동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열대우림에서 포획된 후 서울동물원으로 이송되어 와 2011년 현재까지 총 6년간 우리 속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하루아침에 신체와 자유를 구속당한 채 6년간 행해진 강금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 3억 원의 배상과 원 서식지로의 송환을 신청하며 원고가 야생에 적응할 때까지 월 500만 원씩 2년분의 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3억?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 답변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동물원으로 들어온 것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말레이곰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입니다. 그 증거로 꼬마가 이송되어져 왔을 당시의 계약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원고가 동물원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피고 측은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통해 원고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작년 12월 6일 우리를 탈출한 뒤 인근 청계산에서 9일 만에 다시 포획되어 서울동물원으로 강제 이송되어져 왔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를 탈출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6년 만에 야생에서 생활하는 느낌은 어땠나요? 눈앞에 철창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고는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으로 데려온 것이란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보호요? 전 단 한 번도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거 바란 적 없어요. 계약서에 동의한 일이 없다는 말이군요. 전 덫에 걸려서 여기 잡혀온 거예요. 좁은 철창에 평생 갇혀서 살아가는 게 보호라면 전 보호받고 싶지 않아요.
피고 측 동물원은 원고를 동의 없이 철창에 가둬놓은 채 이것이 원고를 보호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계약일까요? 이것은 종차별주의이자 강자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는 산에서 돌아온 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9일 동안 많이 약해진 몸을 위한 치료와 영양제 처방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원고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동물원 내에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동물들보다 훨씬 수명이 짧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원고는 본인의 야생 생활이 더 길어졌다면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이유 있습니다. 겨울의 청계산 환경은 열대기후인 말레이 반도에서 온 원고가 생활하기엔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생태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원고의 건강이 나빠진 것이 원 서식지로의 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식지라면 안전할까요? 멸종위기에 처했던 아라비안 오릭스 종이 동물원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그중 400마리의 오릭스가 서식지로 돌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중 4분의 1인 100마리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앙컨 13마리는 오히려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원고의 요구대로 동물원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진정 원고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고는 원고가 살던 원 서식지에서 말레이곰의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밀렵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원고의 종인 말레이곰은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위험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체수는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어 인간의 개입 또한 절실한 시점이고요. 원고는 과거 흐린 기억 속의 환상만을 쫓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의 서울동물원은 84년 개장 이래 수십억의 관람객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죠. 하지만 동물원의 역할이 단지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동물원에서 생태연구팀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네.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확보하여 사육, 관리하면서 생태나 번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번식에 성공해서 그 지리산으로 직접 방사하기도 했다죠. 네. 저희 동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 보존 연구를 통해서 총 15마리의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보냈습니다. 그 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생동물 진료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농약을 마시고 중독된 야생동물들을 저희 동물원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동물원이 직접 받은 국제 종 보존 시스템인 ISIS와 세계 동물원 기구인 WGO의 정회원 증서입니다. 피고, 이러한 기관들에 가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ISIS와 WZO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원의 기능과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받고 그 기능을 인정받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능을 국제적인 기관을 통해서 검증받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물원은 점점 서식처를 잃어가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죠. 이건 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동물원이 끼치는 긍정적인 역할도 고려한 다음 이 소송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는 동물원 내 동물원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5월입니다. 네, 5월이죠.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동물원 내 동물들의 폐사율이 가장 높은 달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같은 5월입니다. 가장 많은 입장객이 드는 달이 폐사율도 높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1년) 서울동물원에서 잔점박이 물범이 폐사했을 때 부검 자료입니다. 뱃속에선 무려 128개의 동전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폐사는 먹이를 함부로 주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동물원은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 동물들의 안전을 등한시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안전보다 이익을 위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시설이 하는 일입니다. 동물원에 관람객이 들지 않으면 동물을 보살필 수 있는 예산도 줄게 돼요. 관람객 유치는 동물원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동물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5월, 그 한 달 동안 팔린 100만 장의 입장권마다 단돈 100원씩의 이윤만을 떼어냈어도 폐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고 측 동물원은 동물들의 목숨값을 동물원의 이윤으로 돌렸죠.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그걸 산 사람이, 잡은 사람이 팔아먹은 거죠. 자기는 말하자면 인신매매 같은 걸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권이 있듯이 동물들한테도 그런 자기 공권. 그네들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동물원이 비록 돈을 주고 곰을 사온 거긴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곰이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동물원에서 이미 그 많은 이제 곰을 이렇게 이곳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와 사람들의 노력과 그것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동물원에서는 거기다가 돈을 주고 얘를 이렇게 사온 건데 얘가 멋대로 탈출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미 정신적 피해받은 걸 달라 이러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잘 안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맹수들한테 이렇게 걸려서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여긴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서식지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원래 살던. 예. 증인은 언제부터 동물원에서 지내오셨나요? 한참 됐지요. 어디 보자. 그게 1984년이던가? 내가 한참 고울 때 여기 들어와 앉았네요. 그동안 동물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던데. 아이고, 그거사 인기 많은 동물들 얘기지요. 나같이 관람객도 못 끄는 동물들은 누가 신경이나 써주가요? 증인의 견해에 이의 있습니다. 증인,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이요. 야생에서 살아가는 말레이곰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24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증인이 이렇게 최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동물원의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소홀함 없이 보살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기 사는 기요. 어디 드러나 봅시다. 내가 와찬 시멘트 바닥에서 서방 하나 없이 혼자 지내왔는지. 동물원장, 말 좀 해봐요. 어? 와 그러는데 와. 정황상 중요한 내용인 듯하니 피고는 답변해 주세요. 멸종 위기인 말레이곰은 야생동물 무역거래법상 데려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동물원에 가다 놓고 이렇게 독수공방 시키니 몇 종이 안 되고 100이겠어요? 관람객 유치에 큰 몫을 하는 동물들은 여러 마리씩 데려다 놓으셨죠? 그중 호랑이나 기린 역시 증인과 같은 멸종위기 종 아닌가요? 그건 호랑이하고 기린. 동물원에 가져다주는 이익에 따라 동물들은 차별 대우마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원고 꼬마를 데리고 온 걸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 죽고 나면 나 대신
우리 살이나 시키려고 데려온 거겠지요. 이있습니다. 과다한 억측입니다. 과도하다고요? 23년입니다. 그 긴 세월의 고독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 고독한 종신형이 꼬마에게도 선고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원 내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꼬마가 속해 있기도 한 곰사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고 꼬마가 어렸을 때부터 사육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6년간의 동물원 생활 중에서 원고가 동물원의 관리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엔 없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동물원 생활에 적응이 빠른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럼 원고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동물원에서 꼬마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저일 겁니다. 말레이종의 특징이 그렇기는 하지만 꼬마는 유독 순하고 살가운 성격이라 저를 잘 따랐습니다. 증인은 원고가 원 서식지로 돌아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그곳이 동물원보다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됩니다. 경험도 부족한 꼬마의 철없는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라니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은 돌보고 있는 말레이곰의 습성 및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레이곰은 3살이 되면 스스로 어미 곁을 떠나 야생에서 홀로 독립생활을 하는 종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사실인가요? 야생에서는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살 먹은 말레이곰에게 굳이 자신을 돌봐줄 엄마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잉보호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런던 동물학회가 제시하는 현대 동물원 복지평가서입니다. 원고가 생활하는 우리의 소재는 말레이곰의 습성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콘크리트가 말레이곰의 특성에 맞는 소재인가요? 가장 적합한 소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는 관리하기 편한 인간에게 맞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크기는 행동 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관람객들의 소음이나 소동을 피할 은신처가 마련되어 있나요? 동물의 행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제공되어지나요? 단지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돌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고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 만족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과 연계된 동물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신 국제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정윤식 씨를 전문감정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원고 측은 신문하세요. 화면에 보여주는 북극곰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위탁받은 2살 된 수컷 삼손입니다. 같은 구역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증상은 정형행동이라 불리는 동물의 이상행동입니다. 정형행동은 왜 나타나는 거죠? 동물원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이 접하는 환경은 야생과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형행동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북극곰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이렇게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손을 물어 뜯는다거나 털을 뽑아 자해하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열대의 기후나 환경과 다른 우리 안에서 원고 꼬마에게도 이러한 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행동학적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되는 생활 또한 이러한 정신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지금까지 겪어온 자유와 평등의 침해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정신병의 위험까지 안고 동물원에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살고 있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자연 서식지에서 질병과 부상, 거친 날씨, 먹이의 부족, 그리고 포식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동물원 내에서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 동물들은 지속적인 영향을 공급받으며 수의학적 보살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원 내에서 이런 정신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풍부화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연에서 보이는 행동을 유도해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진흙 목욕을 할 수 있는 진흙 구덩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 놀이시설과 그늘막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화 프로그램은 각각의 동물의 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고안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살아 숨쉬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기후도 환경도 다른 낯선 곳으로 붙잡혀와 30평 남짓의 철장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이 생명을 우린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동물입니다. 단지 그들은 인간이 아닐 뿐입니다. 감정이 있는 이들에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감금을 용인하게 된다면 비인간 동물들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에 놓여져 있는 동물들을 데려와 보호하며 인간들에게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아있는 여러 동물들과의 만남은 인간들에게 이들을 더 잘 이야기하며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들여오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외면한 채 동물에게 가해지는 자유의 제한만을 이야기하며 불법이라고 우긴다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원은 그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꼬마대 피고 동물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을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 한 생명의 행복 추구권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만큼 재판부도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가 그동안 동물원 안에서 당해온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진 상황과 서식지로 돌아갔을 시 우려되는 위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 원고의 거주 중단 요청을 기각한다. 둘, 피고 측에서는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된 3억의 예산으로 원고 꼬마의 야생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이행하라. 이상입니다.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전 우리보다 2배나 넓어진 새 보금자리엔 콘크리트 대신 흙으로 된 바닥이 깔렸고
쇠창살로 됐던 벽도 유리로 바뀌어 관람객들이 더욱 가까이서 꼬마를 볼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